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고배당 섹터가 배당나기를 맞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알려진 통신주와 금융주가 장 초반부터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 0.8%대 하락 마감했지만 개인들의 순매수세로 힘입어서 하락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5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조용한 개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가 0.2% 상승, S&P 500지수는 0.14% 상승 마감한 가운데 올 들어서 70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대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다양한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올해 마지막 거래일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지수는 코스피가 3,003포인트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1,030포인트 위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거래량은 역시나 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은 이 기관들의 대량 매도세가 어제처럼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충성, 최재원, 김성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 채널 놀러오시면 실시간 소통까지 즐겨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장이고요. 어제는 국내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 마쳤는데 배당락 일도 있었고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소화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오늘 시장 눈치 보기 장세,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 세워주실 건가요? 예, 전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최고가를 좀 경신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 나스닥 시장은 조금 약보합에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 한국 시장도 일단은 좋게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동시효과의 흐름들을 좀 놓고 하는 시초가는 좀 약보합권역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강보합권역에서 좀 동시효과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지수가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오늘 이제 폐장일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업종별로의 흐름들보다는 중소형주들, 가벼운 그런 종목군들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섹터라든가 테마성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쉬었던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날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 메타버스라든가 NFT, 그리고 어제 이슈가 좀 나왔었던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혹은 내년 초에 이제 이슈가 있을 수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들, 로봇 섹터들, 이런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 쪽에서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젠에 M&A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업종군들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대기업 쪽에서 심혈을 좀 기울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받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배당락을 끝내고 난 이후에 전날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고스란히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매도가 좀 바로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반대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군들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제 내년 초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바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좀 준비가 되겠죠. 그러면 실적을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괜찮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업종군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IT 쪽 섹터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T 소재 쪽이라든가 부품 쪽 이런 쪽도 흐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항공 쪽이라든가 내수 섹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마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농심이라든가 이런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IT 쪽 섹터들 같은 경우도 뭐 새로운 신규 상품이 출시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먼저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단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삼성 쪽에서 이제 폴더블 폰을 집중적으로 좀 출시를 하겠죠. 그러면 그 폴더블 관련주들에 있어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업종군들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그러한 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슈로 이제 원자력 쪽에 있어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 쪽에 있어서 있는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좀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한 얘기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정책 쪽에 있어서의 선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한 후보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좀 마찬가지로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원자력 쪽에 있어서의 탈탄소 부분들이 있어서는 필수적이다라는 그런 인식들도 함께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저점 자리대의 다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대 82,000원 자리대이기도 하고 61선 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좀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전 KP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차트의 모양새는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부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 부분들이 좀 차트의 모양새는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중공업이라든가 개별적인 종목을 좀 보게 되면 뭐 보성파워텍 같은 테마성의 종목군들도 있는데 이러한 종목군들이 금일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나 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산업부에서 내년 상반기에 78조 규모의 전력망 보강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을 좀 여전히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내년 4월 달부터 전기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적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나올 부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 날 갭을 떠서 출발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 갭 부분들이 있는데 갭을 메워주는 그런 자립대부터는 일단은 모아가도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거나 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조정을 메꾸는 뭐 21,000원 자리대 중반 자리대까지 밀어준다라면 갭을 메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자리대를 보는 그런 전략들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반등 권역입니다. 대부분 다 박스 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21선 자리대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좀 괜찮고요. 개별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PS텍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ICT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스마트 그리드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한번 좀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관심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항공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횡보를 좀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고점 돌파가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준다라면 뭐 31,000원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뭐 이러한 종목군들 좀 본다든가 아니면 내년도를 대비를 한다라면 뭐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도 DDR5 쪽에 있어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최근 들어서 IT 쪽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아비코전자도 정고점 돌파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오늘 장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월 30일 목요일장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이 배당나기를 맞아서 고배당주가 하락했고요. 이 해운주가 해양수산부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또 리오프닝 수혜주가 어제는 오미크론 변이 우려 완화 영향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어제자 미국 시장에서는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있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도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어제는 남북 경협주가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소식에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오늘자 자세한 개장 상황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삼성전자가 1.8%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78,800원으로 거래 마감했고 오늘은 전일 대비 100원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78,700원에서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15%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4,000원 챙겨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에서 13만 원 돌파 성공하면서 13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7% 급등하면서 출발합니다. 현재 미국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 바이오 종목이 좀 이슈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일 대비 5만 1,000원 챙겨가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94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이번 장은 카카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1% 넘게 떨어지면서 전일 대비 7,000원 하락하는 중이고요. 65만 6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약보합권, 기아도 약보합권에서 거래 진행 중인 가운데 LG화학이 0.8% 떨어지면서 62만 3천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시장 부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양시장에서는 개인들의 나홀로 순매수가 지금 시장을 견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개인들이 370억대 사들이고 있고요. 현재 외국인은 16억대, 기관들은 350억대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들이 430억대 매수하면서 현재 1029선까지 지수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다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강한 모습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물 시장의 흐름, 현물 시장으로 또 유입될 수 있을지도 오늘 장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 출발에 성공하는 모습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현재 전일 대비 500원 챙겨가면서 81,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펄어비스가 0.2% 약보합권, 그리고 나머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현재 에코프로비엠은 0.6%, LMF는 0.6% 똑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코스닥 시총 상위 6위부터 10위도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나홀로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빨간불로 시작합니다. HLB가 2.3% 크게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시젠도 1.15%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만 봤을 때는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외에도 진원생명과학이 4%, 넥스사이언스가 1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지금 79,5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주자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오늘도 특별한 전략을 기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데 코스닥은 하락 전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도를 강하게 장수원부터 하는 모습이거든요. 다만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 좀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일단 오늘 개장 상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증시가 횡보를 좀 많이 하면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면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코스닥이 반대로 좀 강세를 보일 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형태의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죠. 사실은 2960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게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지 아니면 바로 3100을 돌파하러 갈지, 2960만 지켜주면은 쌍바닥 테스트 없이 바로 3100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2960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해주면서 월요일이랑 화요일 날 테스트를 해주고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대로 3100을 돌파하러 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됐었거든요. 사실은 훨씬 더 좀 강한 형태, 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양봉들의 릴레이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 그런 형태로 3100을 돌파하러 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2960을 지지했을 때까지만 좀 봤을 때도 상승 7에 하락 한 3할 정도, 7대3 정도로 상승 쪽이 좀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반반 혹은 조금 더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일단은 오늘 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올해 좀 마지막 날인 만큼 또 큰 변동성,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대로 좀 마감을 하고 연초에 좀 쌍바닥을 테스트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쌍바닥을 테스트하러 간다면 코스피가 좀 횡보나 조정의 형태를 갖게 되니까 반대로 코스닥이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 이 부분도 이제 백전백승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개장 상황이랑 증시 전망 짧게 말씀드렸고요.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이어인데,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제조업체로 국내 타이어 시장을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와 함께 과점하고 있고요. 한국, 중국, 미국, 베트남에 위치한 8개의 타이어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호타이어는 이전에 여러 가지 호재가 참 많았는데, 테슬라의 전기차용 타이어 공급 호재도 있었고, 4계절용 타이어 출시 호재도 있었고, 타이어 업종 업황 이제 기대감, 이제 업황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의 호재도 있었고, 부지매각 호재 등등 이런저런 호재에 힘입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이후에 오랜 기간 또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3분기에 적자 전환 악재도 있으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의 자세한 주가 전망 알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전에 3,700원대부터 8,300원까지 단기간에 굉장한 상승을 보인 후에 꽤 오랜 기간 동안 좀 강한 상승이 시작되었던 이 3,700원 정도 부분까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3,800원 정도가 강한 지지라인 부근이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3,800원의 지지라인을 좀 잘 지키고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고, 현재 그 위에 있는 4,300원을 돌파한 후에 또 4,300원을 잘 지켜주고 있으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호타이어가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4,770원을 돌파한 다음에 안착을 해줘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4,300원 그리고 조금 더 조정을 받더라도 3,800원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에 금호타이어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SGC 에너지라는 종목인데요. SGC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로 SGC 이테크건설, 솔루션, 그린파워, 디벨롭먼트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고요. SGC 에너지는 친환경 전기 생산 기업으로 전기도 팔고 증기도 팔고 REC도 팔고 탄소 배출권 역시도 팔고 있습니다. 최근 친환경을 위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호재를 맞이한 관련주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회사도 탄탄하고 회사의 테마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앞으로의 자세한 주가 전망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SGC 에너지는 기대한 대로 좀 꾸준한 우상향 차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43,300원 부근의 지지라인을 잠깐 이탈했었죠. 이탈을 좀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면서
단기적으로는 여기 43,300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고점 갱신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43,300원을 강하게 이탈한다면 추가 조정이 아마 강할 것 같아요. 최대 좀 한 35,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므로 43,300원을 기준으로 잡고 좀 가성비가 괜찮기 때문에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는 HMM인데요. HMM 같은 경우에는 해운업을 영위하는 국내 대표 컨테이너 선사, 컨테이너섬, 벌크선 등을 운영하며 주요 매출처는 현대 글로비스, GS 칼텍스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HMM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운물류 관련주로 코로나 시국 유동성 장세를 맞으면서 수요의 증가로 해운 물동량이 또 늘어나면서 올해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또 보여줬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테슬라, 홈슬라라고도 불렸는데 약 한 8배에서 10배 정도 주가가 상승한 후에 올해 5월부터 조정의 움직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최근 분기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는 이슈와 함께 반등의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최저원의 백전백승에서 추천주로 들고 나와서 하루 만에 또 수익을 챙겨갔던 종목으로 마침 어제 또 좋은 흐름 보여주길래 어제 백전백승에 재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좀 고점을 노리는 작년 같은 상승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불가능하다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기대하기보다는 꽤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시세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좀 강한 반등세를 어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등세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차트 흐름도 조금 반등의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그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짧은 증시 상황이랑 전망, 금호타이어, SGC 에너지 그리고 HMM까지 세 종목 주가 전망에 대해서 시그널 드렸습니다. 최재원이었습니다. 네, 최재원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들 챙겨드렸습니다. 현재 개장한 지 12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에 움직이고 있는 특징주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코세스입니다. 삼성 넥스트가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 종목은 상한가에 도달한 종목인데요. 삼성 넥스트가 레디 플레이어 미의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코세스는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미니 마이크로 LED의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엠코테크 놀로지 코리아, 제이스테츠치 팩스 코리아 등 이런 많은 기업들에게 리페어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제 메타버스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부품이 있는 만큼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8% 상승하고 있고요. 일봉으로 보시죠. 네, 코세스는 정말 횡보를 좀 오랫동안 하다가 어제 상한가에 도달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갭상승 출발을 하면서 장 초반에는 16,050원까지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지만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면서 15,4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동방아그로입니다. 지금 대북 관련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종전 선언에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이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이미 사실상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 어제 이러한 소식 때문에 대북 관련주가 강세 보였고요. 또 동방아그로가 농업용 약재 제조업체로 대북 지원주로 묶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농촌 진흥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이슈 속에서 현재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2.7% 상승하면서 8,03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동방아그로도 횡보를 오랫동안 하다가 오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12월 초반 6,880원 저점이었고요. 오늘 8,460원까지 터치했지만 지금 윗꼬리를 달고 상승분을 조금 반납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양봉의 추세가 살아있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네, 이번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로봇 관련주인데 그 중에서도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어서 관련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모듈 특허 취득 소식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로보티즈 회사는 지난 16일 날 자율주행 로봇과 자율주행 로봇의 주행 모듈 특허 2건을 등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로보티즈는 이번 특허 기술을 실외 배송 로봇 일개미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음식 배달 그리고 화물 운송을 비롯해서 보안 경비, 광고 그리고 안내 등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 로봇 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그룹 측에서 이 로봇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현재는 15.5% 급등하면서 26,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죠. 네, 로보티즈는 정말 우상향 곡선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습니다. 12월 초반에 12,45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27,700원으로 한 3배 가까이 좀 올려가는 모습이고요. 2배 이상 올려가는 모습이고 네, 여러 번 양봉이 나오고 지금 추세도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또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투자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주자 최충성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현재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한번 봤더니 지금 하락 전환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하고요. 기관도 매도세에 동참하면서 지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 지금 그래도 아직은 빨간불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좀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전략 세워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는 좀 상승 출발을 했다가 지금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에는 이제 11월 생산 물가나 소비자 관련해가지고 경기는 회복되지만 좀 불확실성은 크다라는 좀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좀 계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투자 지표가 좀 호조 현상을 좀 띄는지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소비 감소에 대해서는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매매하신 분들 보면 종목 관련된 이슈만 보고 산업 관련된 이런 부분 잘 안 보시는데 그러니까 저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에요. 안 보셔도 되고 보셔도 되지만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런 부분들이 경기가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다 이제 나비 효과로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도 좀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실질적으로 또 나오고 있고 일단은 배당락 어제 좀 진행이 됐고 이제 배당락 이후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이 시장으로 좀 재투입되는지 일단 오늘 더 1월 초까지는 좀 지켜보실 그런 시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증시가 좀 폐장을 하고 3일 동안 또 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2022년을 좀 대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좀 삼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증시 일정을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초에는 이제 상승 동력이 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던, 안 보고 있던 경제 관점에서 뉴스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관련된 변수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 이제 상승에서 이어갔다가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튀어나올 거거든요. 일단 튀어나온 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좀 들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런 종목군을 발굴하시는 데 좀 힘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연도 굉장히 좀 힘들긴 했었는데 일단 어려웠던 시장 이번 연도 잘 버텨내신 분들은 이게 밑거름이 돼서 내년에는 굉장히 좀 매매하시기가 좀 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새해에는 좀 큰 성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무리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투자자
그런 재투입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매수 여부를 좀 검토를 하고 차분하게 그냥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삼다.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가봤자 큰 이슈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종목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말씀 주신 종목은 신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신원 관련해서는 남북경협 관련해서 최근에 좀 대장으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고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인데 어제 관련된 이슈가 좀 나왔죠.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굉장히 좀 강하게 했습니다. 일단 박건 하단부이기 때문에 일단 이슈에 의해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일단 뭐 타이밍이 딱 맞춰서 차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 어쨌든 박건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매매는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남북경협 관련해서는 뭐 저런 부분 나오면은 뭐 또 상승이 나왔다가 아니면 또 죽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뭐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을 바로 뚫어주고 3,000원짜리에서 좀 자리를 잡아준다면 좀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에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저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고 북한과 관련된 이슈들도 분명히 언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뭔가 나쁘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내년 대선도 다가오고 있고 북한과 관련된 남북 경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정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남북경협 쪽 신원뿐만 아니라 뭐 아난티라든지 그런 종목들 잘 체크를 해보신다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응하시면 조금이 좀 짭짤하게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섹터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대한전선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어요. 친환경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좀 전선 관련주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고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좀 나온 이슈 신재생 그리고 탄소 중립 등과 관련된 신사업을 좀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예 했거든요. 어쨌든 친환경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맥락 전설을 다 끌어다가 사실 이거를 뭐 전기로 바꾸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섹터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속적으로 좀 흐름을 체크해 보실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지금 차트상 굉장히 좀 많이 횡보를 했고 쉬어가는 구간이고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쉬어가는 그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투자도 좀 들어오고 있고 관련돼서 이제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좀 꾸준하게 찍히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차분하게 좀 모아가시면 충분하게 큰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다. 친환경과 관련돼서 뭐 풍력, 수소, 뭐 태양열 이런 것 좀 섹터 나눠서 구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맥락에서 전선을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선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재생에너지나 탄소 중립과 관련된 그런 부분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가지시고 조금 멀리 보시고 접근하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크게 좀 수익이 날 만한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플레이그램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플레이그램 관련해서는 MRO 사업이나 뭐 영상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여행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굉장히 좀 다각화돼 있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상승한 이유는 다른 것보다 NFT 소셜미디어 사업 카지노
소셜 카지노 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권 대비해서 거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동전주에 있다가 뭐 2,000원, 1,000원 단위로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에요. 어쨌든 지속적으로 흐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지금 메타버스나 로봇 관련과 같은 맥락인데, 뭐 지금 돈이 되겠느냐, 저런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해야겠느냐라고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NFT 관련해서는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만 재무지표는 어느 정도 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5개년 연속 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벗어나는 건 뭐 정부에서 사업을 지원을 하거나 뭐 그런 육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온다면, 뭐 실질적으로 나왔지만 이 기업에 돈이 들어가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주가가 보통 저렇게 적자가 지속되던 기업이 동전주에서 살아나는 경우에는 정말 추세적으로 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대부 시스터즈나 이런 종목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적자를 만년 적자 기업이었는데 뭐 게임을 하나 잘 만들어서 정말 크게 성장을 하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 걸 보셨을 텐데, 어쨌든 플레이그램도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하신다면, 물론 소셜 카지노 관련해서는 이게 작은 사업은 사실 아니거든요. 돈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좀 크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신다면 좋을 수 있겠으나, 지금은 조금 추세적으로 기다리자, 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어제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고 자리를 잡는지 확인하시고, 제가 볼 때는 이제 3,000원, 정고점이 이제 3,020원 구간인데 3,000원 돌파 여부 보고 그 자리에서 좀 진입을 검토하지 않을까. 3,000원 돌파 못하면 밑으로 한번 또 뺐다가 갈 수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좀 늘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안 좋은 뭐 기사나 이런 섹터 순환매가 갑자기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또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뭐 NFT나 메타버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해서는 내년 이제 상반기 좀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천천히 좀 지켜보자, 그런 맥락에서는 굉장히 좋으나 이 종목 자체 기업으로 볼 때는 지금은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과 세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챙겨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너무 탄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변동성의 강한 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스피 현재 2,989포인트, 코스닥은 1,0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계속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이런 변동성이 강한 장이기 때문에 오늘 장 마무리를 잘 지으시려면 너무 급한 매매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동향이 좀 나가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이 1,62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2,080억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주자 김성현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개장 잠깐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개장 어떻게 좀 대응할지 짧게 짚어주시고요. 종목별 시그널들 위주로 챙겨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흐름 어제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최근에 증시 흐름이 이제 연말을 맞아서 좀 관망세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쪽에서 장 초반에 이제 4%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이면서 일단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좀 쏠리는 그런 모습도 있긴 했습니다. 전반적으로의 흐름은 일단은 좀 보합세 그리고 횡보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수급 싸움이 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코스피는 안정권에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코스닥 기준으로서도 이제 1,010포인트 선을 이제 주요 구간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상방의 흐름 이어진다. 다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1,185원선 그리고 1,180원선 여기 구간대를 좀 하회를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조금 더 개별주 쪽에서 반등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시장 흐름 때는 안정 구간대를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달도 상승 랠리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2주 전에 이제 저녁 방송에서 제가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벌써 당시 매수가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지금 올랐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퀀텀닷 TV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TV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액정 표시 장치 LCD와 그리고 이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 방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TV 후면에 있는 이제 대형 광원, 이 백라이트에서 나온 빛을 여러 필름을 거쳐가지고 화면을 구성하는 방식이 LCD 방식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LCD 방식의 어떤 TV를 주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LCD 방식을 좀 개량을 해서 이 광원 크기를 좀 줄인 미니 발광 다이오드, 이제 마이크로 LED 이쪽 방식을 프리미엄 TV의 제품에 좀 적용을 하고 있죠. 미래나노텍은 이 LCD, 미니 LED, 이 TV용 광화 필름 제조 전문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제 85인치 이상의 어떤 프리미엄 TV에 사용되는 광화 필름을 이제 이 미래나노텍 쪽에서 전량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래나노텍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이 삼성전자 쪽으로 이 납품을 하는 이 큰 그 대형 TV 이쪽으로서의 어떤 매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나노텍의 어떤 주 고객사는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그리고 일본의 소니, 중국의 하이센스 등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학필름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라면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부침을 겪긴 했지만은 미래나노텍에서 이제 미니 LED 필름의 어떤 고가형 대형 LCD 필름 좀 개발을 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개발한 이 미니 LED용 신제품은 이제 퀀텀닷 시트 그리고 선명도를 높이는 어떤 시트 등의 어떤 4개의 필름을 좀 하나로 합치면서 TV 두께를 이전 제품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모멘텀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TV 한 대가, 프리미엄 TV 한 대가 1,000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 모델이라는 점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 QLED 관련해가지고 이 TV를 전 세계에다가 150만 대 이상 판매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때문인지 몰라도 현재 미래나노텍 영업이익은 상당분 좀 증가를 한 모습이었고, 앞으로도 이제 신제품 개발이나 인수합병 등으로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봅니다. 위로는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8,000원 선을 돌파하는 모습이었는데 9,000원 선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작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미투온입니다. 미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웹 모바일 게임 관련 업체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온라인 소셜 포커 게임, 이 풀팝 포커나 아니면은 이제 풀팝 홀더 그리고 풀하우스 카지노 등의 어떤 카지노 게임 관련한 이슈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P2E 게임, 즉 이제 돈 버는 게임이 이 소셜 카지노 분야로 좀 확대될 그런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NFT라는 이제 MBN 열풍에 올라탄 이제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소셜 게임, 카지노 게임에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이제 한국과 일본 등에서는 이제 게임을 통한 현금 거래가 이 법적으로는 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소셜 게임, 카지노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포커, 슬롯, 카드, 롤렛 등의 어떤 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을 흉내낸 게임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사행성이 짙다는 이유로 게임머니 충전이랑 그리고 황금 모두 역시나 다 금지가 되어 있어서 무료 운영만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이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서 이 도박인 카지노와는 좀 구분이 되고요. 이 도박을 소재로 하는 웹보드 게임은 월 50만 원 이내에서만 결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P2E 게임 도입과 함께 이제 관련 규제가 좀 완화가 될 경우에는 이 소셜 카지노 게임의 어떤 시장 급성장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게임사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있던 P2E 게임이랑 그리고 소셜 카지노 게임의 어떤 결합을 염두에 둔 이제 인수합병이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P2E 게임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1,370억 정도를 들여서 썬데이 토즈로 인수를 했죠. 목적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이제 캐주얼 게임의 라인업을 좀 강화를 하고 그 소셜 카지노 장르까지 좀 확대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넷마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 개발사에서 어떤 스피넥스의 어떤 지분 전량을 2조 가량 좀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오 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소셜 게임, 카지노 게임을 염두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 각 게임사들별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투원 역시나 이제 내년도 기준에서 메타버스랑 그리고 NFT를 좀 결합을 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소셜 카지노 사업에 진출한다, 또 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었는데 18년도에 론칭했었던 메타버스 카지노, 이 VR 카지노에 NFT 기술을 적용한다는 그런 구상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뭐 VIP 기존 유저들 대상으로 이 카지노 공간을 분양하는 이 오너십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카지노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카지노를 직접 운영을 하면서 게임 룰을 정하는 이런 다양한 오브젝트를 좀 활용한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소셜 카지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고 또 해외 진출 어떤 교두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사행성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개발을 들이지 않고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영역을 뽑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게임사들의 어떤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현재 뭐 미투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6,500원 선까지는 계속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물량을 모아가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위로는 전 고점이었던 9,000원 선을 다시 터칭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종목을 반드시 좀 체킹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IS 동서입니다. IS 동서는 간단하게는 이제 건설 중소형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콘크리트라든가 이제 토목, 건축공사의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 실적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건설 부문이랑 이제 환경 부문의 이익률 하락이 좀 있었고, 2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현장의 어떤 원가 상승 지연으로 이익률 하락이 좀 있었고요. 네, 콘크리트와 이제 해원 부문의 경우에는 이제 기대보다는 조금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하긴 했는데, 전체적인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좀 더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사업장인 이제 울산의 어떤 덕화지구, 그리고 고양시의 어떤 덕은지구, 그리고 대구 범호 현장 등에서 나올 매출 부분이 이 내년도에 또 반영이 될 것으로 반영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에 건설주들이 전반적인 큰 상승세를 못 나타내고 있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실적이랑 그리고 또 이 IS 동서 같은 경우는 환경자회사, 볼트온의 어떤 가치 등을 좀 감안을 해볼 때는 지금부터가 주가 바닥권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 가격에서부터 점진적인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판단하니까 지금부터도 이 종목 좀 중장기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종목 정도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좋은 종목들이 지금 벌써 다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래나노텍, 미투온, 그리고 IS 동서, 미래나노텍은 지금 현재 달리는 말입니다. 지금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강한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고, 내년도 기준에서 소폭 좀 눌림을 줄 때, 눌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한 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미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NFT다, 게임이다, 메타버스다 뭐 내용들이 많지만은 미투온이라는 거는 자체가, 이 회사 자체가 NFT와 메타버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셜 카지노 사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가 내년 3월달 기준에서 좀 풀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섹터는 전반적으로 바닥권이다. 이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 동서도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현 전문위원과 함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시그널 자세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챙겨드린 시그널들 정말 장 막판까지 좀 활용을 잘 하셔서 오늘 연말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내일 저희가 31일 특집 방송을 좀 준비를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내년 새해가 되면 이제 주식시장이 1월 3일 월요일 날 개장을 합니다. 그때는 1시간 정도 미뤄서 방송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침 9시에 고수익 작전 타임, 그리고 아침 10시에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대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타사 유사 명칭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